통일을 사랑하는 탈북민들의 우리 하나 방송 리얼 북한 수다 진행의 주찬영입니다. 리얼 북한 수다 진행의 강디모대입니다. 어느덧 남한여원 탈북민 수가 28,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이들만을 위한 방송을 리얼 북한 수다에서 앞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이제 이야기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북도에서 온 조동현입니다. 2008년에 한국에 왔고요. 8년 차 되었습니다. 한국 나이 8살인가? 그렇죠? 그러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4개월 차 최지연입니다. 8년 되신 우리 조동현 씨는 우리 4개월 차 북한에 대한 소식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벌써 8년이나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에 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정보화 시대가 그러니까 변화가 너무 급속도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북한 모습이 너무 궁금합니다. 최주현 씨, 앞으로 네. 많은 얘기들을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좀 많이 배워가게요. 네, 네, 저도 한국에 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저는 만 4년 차. 만 4년 4살입니다. 4살. 4살. 저도 7살이거든요. 7살이에요? 네. 한 살 여기 제일. 네, 여기 뭐 제일 선배님이신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7살이라면 믿지 못해요. 한국에 온 지 이제 7년밖에 안 돼? 15년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사투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7년. 7년이면 늙었죠? 7년. 네, 참. 저는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최주현 씨 너무 기대돼요. 저도 뭐 4년 됐지만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서 네. 그 고향 소식들이 너무 궁금해요. 고향이 어디죠? 네.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어요. 청진이고. 형님. 저는 엄청 시골이죠. 한경북도 언성. 원성. 원성. 러시아랑 가장 원성. 가까워. 저도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저는 한경남도 네. 단천입니다. 단천. 다 단천이요. 함경도에서. 사장씨 이만갑 네. 고속 멤버가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많은 분들 요즘 많은 팬이 생긴 것 같아요. 이만갑 자체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하다 보니까 사명감도 조금 생기고 나름 그래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가 잘났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도 이런 방송 이런 매체들에서 불러주고 하니까 고향의 소식을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것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방송에 나온 이야기들도 사실인데 왜 그렇게 거짓이다 아니면 저건 북한이 아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다루는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북한에서 사탕을 못 먹었다 이런 얘기라든지 네. 뭐 북한 사람들은 염소고기만 먹는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은 이게 사실은 팩트가 아닌 얘기인데 네. 그게 이제 팩트인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남한 사람들이 그 시청자들 보기에 그게 그 북한의 전부인 줄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저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다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만갑 출연자로서 그러니까 반박은 절대 아니고요. 네네. 그 이만갑 출연하는 게 늘 궁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을 대표할 수 없고 여기 앉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사람들 앞에서 또 어떤 나라를 대표해서 북한을 대표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중요한 거는 북한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폐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못 겪은 것을 다른 사람이 겪었고 그것들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북한은 이랬어요. 북한에서는 이랬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살던 고장에서는 이랬어요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찬영 씨가 이제 이제 만나면 출연하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만갑의 다른 내용들이 좀 약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약간 슬픈 얘기만 해가지고 분명히 이제 북한의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좀 더 이제 거기 살면 좋은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되게 굉장히 좋은 쪽도 많은데 그런 얘기도 좀 하면서 남한의 어떤 살고 있는 사람들 북한에 대한 인식의 어떤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없나. 그것도 이만갑에서 피드백으로 잘 말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폐쇄해야 된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사회가 그 작은 하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만갑뿐 아니라 되게 최근에는 저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미디어 매체들이 흐르고 있는 게 다양한 북한의 실상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또 그 중에 하나 나중에 더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물론 북한의 그 열악한 상황 지금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도 다루면서 희망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부각시켜주는 것도 정말 좋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씨, 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꽃제비, 주워 먹고 도둑질하면 뭐 그게 북한의 전부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그런가요? 지금 옛날보다 생활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나아졌나요? 나아졌다는 게 뭐 어떠한 누군가의 뭐 정치적으로 뭐 국가의 체제가 어떻게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좀 했고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막 살면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좀 그리고 특히 지금 장마당 시대로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장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자본주의화되고 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자본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체제, 시장 경제를 허용하지 않는 체제인데 네.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 때는 뭐 시장 갔을 때 우리가 DVD나 이런 것들 구매했었나요? 한국 드라마 봤나요 혹시? 내가 있을 때는 소위 말하는 한류라고 하는데 전혀 없었죠. 아, 정말요? 없었죠. 아예 없었고 간혹 이제 그 채널이 돌리면 중국 연변 그 TV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가 이제 상영이 되는 거 보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한국 건지는 몰랐고 그냥 중국 거나 이제 연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한국 거잖아. 이것도 이제 아마도 원성이니까 이제 중국 안테나가 네. 잡혀서 했는데 저희 단천에서는 중국 걸 구경해도 볼 수도 없고요. 유일하게 나오는 게 조선중앙 제3방송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가끔 안 나오면 이제 때려가면서 TV를 두들겨야 이제 TV가 나오는 그런 거 봤어요. 그때는 아예 한류라는 게 그때는 없었지. 2000년도 전이잖아요. 2000년대 2000년. 그때죠. 지금 어때요? 시장 가면 막 이게 한국 드라마 주세요 하면 살 수 있고.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지금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네, 못 그럼-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나마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단속이 심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볼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거 하나 봤다가 관리소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이제는. 근데 그나마 그 속에서도 아마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살던 곳에서는 지금 현재는 한국 영화를 어디서 구할 데가 없거든요. 네.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진짜 친한 사람 아니고는 나 한국 영화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 밖에 한국 영화란 말을 꺼내기조차도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한국 영화 본 게 있나요? 저는 옛날에 봤거든요. 한 2003년도, 4년도 그때쯤에 그땐 제가 어릴 때였는데 그때는 그나마 좀 그렇게 한국 영화를 막 보면 뭐 교도소 보낸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때는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본 건 다 옛날 드라마예요. 한국 영화 단속이 심해진 건 김정일 그 2010년도 그때부터 더 강화됐거든요. 김정일이 막바지. 네, 김정일이 때 그때 갑자기 한국 영화 보면 무조건 교도소 보낸다 이렇게 막 풍부러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있던 영화들 가지고 있던 걸 다 소각해 버리고 막 안 보는 걸로 그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러게요. 이것도 어디까지 청진 얘기니까. 그렇죠. 네, 또 변방도 네. 뭐 볼 수도 있겠죠 아마도. 제가 보면 계속 주연 씨가 북한의 장마당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장사 경험이 있으시죠? 네, 네, 무슨 장사를 했죠? 저 오기 전까지 휴대폰 장사다. 그 휴대폰 하면 그 휴대폰 북에서
사용해 보셨어요? 아유, 나 전화기도 진짜 못. 전화기. 우리 때는 뭐 휴대폰 우리 땐 전화기는 이제 관리사무소, 아. 뭐 경찰 안전원들인데 가야 볼 수 있고. 이게 다이얼 이렇게 띠리릭 되게 아, 그래서 이런 거 봤어요. 우리는 진짜 조상님이니까 잘 모르. 지금은 뭐 이렇게 손으로 두는 건가요? 네, 2010년도부터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상상이 안 간다 진짜. 네, 10년도부터 나와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그 휴대폰을 다 사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 네, 개인들도 다 이렇게 팔고 국가에서도 팔아주고 하니까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충전 어떻게 해요? 여금이요. 네네, 요금. 아, 그 여금은 한국하고 북한이 완전 다르거든요. 다르겠지. 네, 그 여기서는 뭐 자기가 여금제를 선택해서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고 다 똑같아요. 망도 고려링크라는 망이 있는데 아, 한 가지예요. 고려링크. 고려링크. 네. 아, 언니 딱 되게 하나. 있어 보이는데? 링크. 링크 이거 외래어쓴다. 링크. 아, 네. 여기는 보통 요금제가 있잖아요. 그치. 뭐 200분에 뭐 데이터 4월 있고 뭐 5월 있고. 그거요. 네. 그거는 한 가지인데 그 200분에 문자 20개. 아, 문자 그거 쓰는 무료로 거. 주거든요. 그 데이터는 없어요? 인터넷 인터넷을 못 하는 거죠. 아, 인터넷 하면 우리 이 방송 볼 수 있을 텐데. 네. 아쉽네요. 네, 한국하고 북한하고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인터넷 하나죠. 근데 그 인터넷 하나가 안 된다는 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세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세계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잖아요. 세계를 보면 사람들이 눈이 트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까막눈을 만드는 거네. 네. 근데 그래도 이게 너무 신선하고 되게 좋네요. 그래도 아, 좋다. 통화할 수 있다라는. 네. 우리는 근데 우리-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 휴대폰이 나오면서. 네, 그 그런-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사를 어떻게 이렇게 뭐 매대 진열하고 팔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팔아요? 저희는 집에서 팔거든요. 아, 네, 근데 집에서. 그 우리 청진에는 그 휴대폰 여기서는 뭐 구입한다면 어디서 한다 대리점.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에는 그런 대리점이나 그런 공개된 장소는 국가 건물밖에 없거든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팔아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사자면 엄청 품이 많이 들거든요. 한 달 동안 거의 그렇게 돼야 살 수 있어요.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를. 네. 뭐 신청하는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요. 국가에서 사려면 한 달 이상 넘게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서 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이젠 휴대폰 구매한다면 어디 가면 살 수 있다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 공개된 곳에서 집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팔거든요. 그러면 국정 가격의 휴대폰이 나오기는 하지만 좀 싸겠죠? 네, 국정 나오는데 가격이 나오는데 그 네. 공정이 이렇게 어렵다 야매 보니까 가격이 이루어진다. 개인 사람, 개인 그러다 장사꾼들이 보니까 야매를 개인 장사꾼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파는 데서 더 편하니까 조금 더 주고 개인들한테서 구매하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신났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뭐지 그게 그 통신망 이게 뭐 거래를- 신청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네. 뭐 개인에게 사면 그걸 어떻게 그게 되게 궁금하죠. 여기는 대리점에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말기도 붙고 뭐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요금이 다 빠지고. 근데 북한은 그게 없고 그냥 그 요금제 자체가 틀리잖아요. 요금제 자체가 그냥 아무 사람이 쓰든 물기만 하면 돼요. 국가에다. 명의는 명의 하든 누구 명의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한 다 사람- 남의 명의도 다 쓰거든요. 그럼 한 네. 사람이 명의를 여러 명에게 근데 빌려줄 수 요즘은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또 규정에 한 사람은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꾼들이나 이렇게 전화기 파는 사람들이 다 임의의 이름으로 다 작성해서 일단은 받아오거든요. 휴대폰을. 그래서 그냥 판매해요. 판매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사서 국가에다가 한 달에 얼마씩 문다는 그 회선비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싸거든요. 네. 그 회선비만 물면 얼마예요? 북한 돈으로 800원이거든요. 그럼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차마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돈이 안 돼서. 네, 천 여기 원도 안 돈 되겠죠? 한 200원 정도 되거든요. 되게 싸다. 우리나라보다 되게 싼데? 네, 그렇게 해서 3개월에 있잖아요. 싼데? 휴대폰 그 회선비를 분기에 한 번씩 물거든요. 그 분기에 한 번씩 2,850원이거든요. 북한 통신 네. 쓰고 싶은데. 네, 이제 인터넷이 들어가면 초코파이가 그 2014년에는 초코파이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올해는 와이파이가 들어가지 않을까. 와이파이. 인터넷. 네, 오, 인터넷
인터넷이 좋습니다. 들어가야 그 빨리 통일돼서 북한 통신 쓰는 걸로. 북한 사람들의 수준에는 휴대폰 하나 구입하기가 조금 힘든 가격이거든요. 아, 얼마예요? 여기는 이렇게 일시불이 아니고 다 단말기로 이렇게 할부로 하는 할부로 20개월 뭐 3년씩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시불 무조건 그런 게 없거든요. 무조건 그냥 일시불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좀 힘들죠.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네. 우리나라는 너무 노예 그 계약이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할부로 해주면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돈을 자기 손에 그만한 돈이 생길 때까지 뭐 사고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에 휴대폰이 엄청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뭐 어떤 때 어떻게 써요? 예를 하나 들면 이제는 북한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금 오, 발전되고 멋있다. 있거든요. 오. 서비스라고 외려해요. 서비스 써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란 봉사. 말은 제가 여기 와서 배웠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찾아가는 뭐 네, 봉사. 봉사라고 북한말로 네,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차 잡아가면 담배 서비스, 술 서비스 이런 얘기. 네네네 맞아요. 상품을 구매하면 이건 서비스로 또 서비스. 줍니다. 근데 아, 그러니까 진짜? 네. 영어는 쓰는데 약간 차도 있잖아. 서비차. 차를 탈 그러니까. 때 잡을 때 서비차. 서비차 맞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오, 이만 가면 저거 그치. 없다가 없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거기가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게 그 지역은 없는 그 거야. 지역마다 특성이 지역마다 너무 다른 거지. 심하게 그리고 차이난다고 이게 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말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그 건중반중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외려가 네. 북한에서 못 쓰게 한다 쓰게 한다 뭐 이러니까. 네. 근데- 그래서 결국은 핸드폰으로 장사를 하는 예를 들라고 해서. 네, 예를 하나 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미 시각에 네.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휴대폰이 있으면. 치킨 배달돼요? 치킨은 원래 메뉴가 없어요, 북한에. 네, 네, 네. 치킨, 치킨 후라이드 치킨 없어요 메뉴? 없어요. 북한에서 지금은 생긴 줄 치킨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다른 도시락도 되거든요. 벤또. 네. 벤또? 북한에서 벤또. 나 오늘 뭐 밥 사고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주문을 해요. 그러면 집에 갖다 주거든요. 배달이네, 그 정도로 배달? 이제는 배달이 되거든요. 멋있다. 그럼 네. 뭐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배달해 주나요? 아직까지는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 많이 말 타는 건 아니죠?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오토바이 숫자는 많아졌어요. 야, 대박이다 진짜. 차가 없는 만큼 오토바이가 이제 이게 한국에서 차만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아이고, 택시도 있어요? 택시? 택시도 와요? 택시도 있어요. 택시. 네. 그럼 택시 와요 집 앞으로? 네, 택시도 전화하면 근데 그렇게 마을까지는 못 오고요. 네. 시내 중심에 택시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서는 택시 전화하면 와줄 수 있어요. 이게 북한 얘기 맞죠? 이거? 아니요, 이 북한 근데 얘기예요? 예. 남한 얘기 아니죠? 그 미국 분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오셔가지고 막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럼 저도 또 그 평양이 북한이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양에 갔던 분들이 치맥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치킨하고 맥주. 피자도 있고. 평양은 외국 음식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스토랑 북한 치킨 쪽으로.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업인이 치킨 가지고 평양에 했는데 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그 치킨 회사를 지금 관리를 못 하는데 그 북한에 입수해가지고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평양에 치킨 회사를 차렸다는 얘기는 있어요. 평양하고 지방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혹시 네, 여기 엄청 평양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부르주아가 아니라서. 그럼 부로서만 평양 가나요? 뭐 돈이 어느 정도 그 뼈대가 있고 출신성무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간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갈 수는 있어요. 이건 근데- 보면 이게 제가 살 당시의 이야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탈북하기 바로 전에 평양 갈 그런 서류들 다 수속해놓고 탈북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학교에서 단체로 평양에 견학을 가게 됐는데 그렇게 단체로 가죠. 근데 그냥 우리가 지방에서 지방을 이동할 때랑 다르게 특별 수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좀 아쉽기는 한데 아니 뭐 남한에 와서 평양 구경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TV 보면 맨날 평양 얘기만 하는 것 같던데. 평양 얘기 근데 소식을 여기서 오히려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북한에서 살지만 평양 소식을 아마 거의 못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왜 그 TV에서 많이 안 나와요? 그냥 TV에서 보는 게 전부예요. 평양 전부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거주의 뭐 자유, 그 이동의 자유가 이동 있는데 자유. 이제 네. 북한은 아직 거주의 자유라든지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어려워. 네, 국경 지역에 가자면
국경 증명서를 좀 떼야 같은 게 되고 그러니까 여행 증명서죠. 네, 여행 증명서. 국경 여행 증명서를 떼야 되고 평양 가자면 더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걸 쉽게 떼주나요? 그 쉽지 않거든요. 쉽지 네, 이렇게 단체적으로 갈 때는 좀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가자면 좀 힘들어요. 그러면 북한 안에 또 다른 북한, 또 다른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 이게 한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거든요. 여권을 만들어서. 근데 네, 북한은 그쵸. 돈 있어도 여권을 만들 수 없고, 여권을 네.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해외를 갈 수가 없다. 북한에 있을 때 해외 나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해외를 나가려고 꿈을 꾸려고 해도 출신 성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출신 성분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여권 수속도 빨리 되는데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최근에는 이런 비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뇌물을 엄청 주고 그러고 그 여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 기껏 가야 중국을 가는 거죠. 그것도 좋네요. 네, 옛날에는 그나마 중국 가기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안 보내거든요. 네. 왜 안 보낼까요? 갔다가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안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 가기 엄청 어려워졌어요. 지금 미디어를 보면 약간 20년 전에 94년도, 96년도 고난의 시기의 얘기를 이 영상을 보여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있을 때는 이제 남한을 보여주는데 어디를 보여주냐면 서울역 노숙자를 보여주면서 그게 남조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집이 모습이다. 없다, 뭐 집이 이렇게. 없다. 자본주의 이렇게 썩어병는 사회 네. 이거 보여줬거든. 그때는 남한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도 똑같이 북한에 꽃제비라고 하는 그 주워 먹고 이런 부분만 북한처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북한이 남한이냐 약간 비슷하다. 네. 공통점이 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리얼 북한 수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수현 씨나 또 지금 북한에 있는 저희 나이 또래 그 고난의 행군 이후 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주체 사상 교육 같은 것들을 뿌리 깊게 받지 못하고 그 시장이 형성될 때 거기에 기대서 성장해요. 자본주의 네. 물을 빨리 먹었다. 네, 뭐 이렇게. 시장 경제 세대. 예전에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 방송들이 다는 아니라는 거를 아니다. 예, 리얼 북한 수다에서 정보를 많이 공유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경험한 얘기들을 하다 보면 네. 충분히 시청자들은 북한에 저런 것도 있었구나. 저런 모습도 있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오래 온 사람들한테서 뭐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모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을 잘 모르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북한을 알고 싶어가 역으로 북한 수업을 많이 들었으니까 또 그 북한 갈 어느 대학교 다니셨죠? 저는 외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 명문대 아니에요? 외국어. 그렇죠. 저는 건국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졸업했고. 다 명문대 출신이네. 고대 우리 합격했다고. 고대를 합격했죠. 네, 저는 고대 미디어 학부에 축하합니다. 네, 합격했습니다. 제일 좋은 학교. 네. 진짜 고대 하면 뭐 다 영광이네요. 알아주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야죠. 네, 북한을 응원합니다. 말하면 김승성합대학교. 그렇죠. 뭐 그런가요? 김일성학대학이나 아니면 김책공대. 네, 정답. 엘리트 코스. 주현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너무나도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잘 일단은 저도 몰라요. 일단은 대학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전공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고민 중에 있어요. 네. 대한민국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하기에 달렸다. 네, 정말 참 좋은 거죠.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공부를 네.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언론의 자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종교 자유의 권리. 참 이런 자유들 때문에 우리가 탈북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진짜 기회의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좀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언론의 자유 진짜 진정 언론의 자유가 있나 싶기도 아. 하고. 그리고 기회의 땅이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저는 아니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이제 낮은 선봉에 가서 이제 다큐멘터리 찍은 영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남조선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고 네. 부한 건 안다. 네. 근데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냐? 네.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잘 사는과 동시에 자살률이 높다. 네, 이 자살률이 말이죠. 네. 세계적으로 1위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위가 한두 개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뭐 자살 1위, 이혼 1위, 굉장히 1위 되는 부분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기회 땅이냐. 우리가 지금 리얼 북한 수다에서는 사실 이제 북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제 남한에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네, 솔직한 정착 이야기, 과정 정착 과정이나 이런 이런 부분들 네. 앞으로 이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 탈북민들이 어찌 보면 남한 사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실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얘기들을 앞으로 다룰 텐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사회를 잘 정착해서 살아나가려면 분명한 정체성 혼란을 극복해야 되고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실력을 다지고 잘 정착해가는 탈북 우리 먼저 온 저처럼 7년 됐잖아요. 8년 7년 됐는데 잘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길을 닦으며 살아간다면 이렇게 새로운 우리 주현 씨 같은 오는 탈북민들도 분명히 이 사회는 살만하다 희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해야겠죠. 기성세대가 못한 그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완벽한 정치 체제는 이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여기를 엄목적은 엄연하게 자유 찾아온 것은 맞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현실을 놓고 보면 너무 암담하고 또 와보면 또 문제점들이 있겠죠. 네. 하지만 그 기회라는 거, 기회의 땅, 그 기회들 우리 부뚜막에 소금도 주워 넣어야 제맛이 나잖아요. 네. 그것처럼 기회도 수현 씨 이제 저희가, 앞으로 네. 정착해야 되겠지만 저도 와서 좋은 기회들도 뭐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회가 그냥 자연히 저한테 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택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객관적이고 냉철한 것도 좋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노력하면 그 노력의 결과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앞으로 이게 저도 진짜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열심히. 시점으로 어떤 생각과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라는 것도 자기가 잡아야 되는 거고 이 사회를 나한테 어떻게 필요한 사회로 만드는 거는 자기 노력이라고 그렇게 돼요. 배우세요. 아니에요. 근데 배우세요. 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해야 또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앙상블이 네. 참 잘 맞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같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좀 제가 너무 비관적일 수도 있겠는데 아닙니다. 예, 정확한 저는 겁니다. 사실은 남한에 한 7년, 8년 살아가면서 문제점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래서는 지금 통일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런 남한의 통일 과연 바랄까? 네. 너무 병적인 부분도 많고 사회에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건강하지 않은 이런 남한 사회와 물론 북한도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통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리얼 북한 수다에서는 차츰차츰 어떻게 이제 남한의 문제점들도 있고 북한의 문제점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이 사회를 꿈꾸고 우리가 그걸 준비해 나간다면 사실 이곳에서부터 그 부분은 개선이 된다고 저는 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대한민국, 새로운 뉴코리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새롭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의 통일을 관심 그리고 사랑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희생 쉽진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나.